오늘은 이제 함수의 역함수와 정육분 공식. 이게 이제 어떻게 무슨 소리냐?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얘기될 게 뭐냐면,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식의 형태.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는 그대로인데, 그럼 a에서 b까지 fx라는 것은 fx가 여기 있고, 여기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gx라는 것은 fx에서 xy만 바꾼 거지.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얘가 y는 fx이기도 하지만 xy를 바꿔보면 x는 gy가 되기도 하죠. 맞습니까? xy를 바꾸면 맞죠? y는 fx. 그러니까 봐봐. 얘가 y는 x제곱인데 x로 바꾸면 x는 루트 x가 되잖아. 루트 y가 되잖아. y는 루트 x가 되잖아.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y는 루트 x가 된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xy 바꾼 게 이거잖아. 그러면 이것은 x는 꼴로 보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에 대하여 뭐? fa부터 fb까지. 그러니까 a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말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넓이를 의미한다. 네, 이 말 뜻이. 요 말 뜻이. 자, y 대신에 여기가 집어넣고 y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하라라는 얘기는 적분을 구하는 게 아니야. 적분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만 빼면 되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제 이런 역함수와 관계된 정력분의 공식으로 나올 수 있다. 됐죠? 잘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실제로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61번. 얘 괜히 역함수, 이거 역함수 니는 구할 수 있어? y는 x의 3승 플러스 x제곱의 역함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x는 y 세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y는 꼴로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 역함수를 gx라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역함수로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요 3참수가 0,0을 지나면서 뭐 이렇게 생겼나 봐. 이렇게 생겼나 봐. 1에서 2까지 요 넓이 얘기하는 거죠. 맞죠? 1에서 2까지. 이게 fx. 그 다음에 1을 실제로 넣어봤더니, 여기다 1 넣어봤더니 얼마야? 1 플러스 1 돼서 2 되죠, 여기가. 그리고 2를 넣어봤더니 8 플러스 4니까 12. 이게 10이잖아. 그치? 그리고 얘 역함수래. 그 말은 여기의 넓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넓이는 2 곱하기 12에서 얘의 넓이 2 빼면 되죠? 또는 22.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크죠. 만약에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이거 역함수 구하고 있을 건데 이 역함수 뭐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 더 해볼게요. 어디? 이거 한번 해볼까? 63번? 어디? 자, F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굉장히 뭐 까다로워 보이지만 우리는 연습을 다 했어. 왜? 적분을 고친 연습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연습들을 다 했죠. 자, 이놈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1 플러스 n분의 3k야. 그리고 n분의 1 이렇게 있죠? 준수야, 이거 인테그럴로 고치면은 뭐를 x로 놓을 거야? 준서. 1 뭐를 x로 놓을 거야? n분의 3k를 x로 놓을 거야? 이렇게? 그래, 이렇게 나와도 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된다죠?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거 공부 안 하는 게 여기서 보이는구만. 준서야,
어느 순간부터는 못 따라간다니까 힘이. 넌 저기 뭐야 수민이는 뭘 x로 넣을 거야? 그때 바로 배웠을 때 이거 n분의 3k x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인테그럴 0에서 3까지 f의 1 플러스 x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돼? 얘하고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렇지. 3 앞에 쓰고 3분의 1 들어가야지. 3분의 1 이렇게 돼야지. 중요한 거라고 해서 아니 쌤이 수능이든 내신이든 100% 나오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자기가 연습을 안 해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책 쳐다볼 거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죠 사실. 자 이거는 그냥 얘 자체를 x로 놓는 게 더 편하죠. x로 놓으면 1에서부터 3까지 fx 이렇게 돼 보이죠? 그리고 3, 3 같게 하면 얘가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이 얼마냐? 맞죠? 이것이 얼마냐?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얘 역함수니까 그래 g라고 합시다. g 이 전체를 x로 놓으면 x 될 것이고 1 플러스 마찬가지로 n분의 3 이거 똑같아. gx 될 것이고 같게 해줘야 되는 데서 n분의 3k n분의 3k 같아야 되니까 얘 3으로 바꾸고 3분의 1 앞에 3분의 1 나올 거고 인테그럴 그쵸?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마찬가지로 뭐 잘못 썼네? 이 1에서부터 3이 아니지 4죠? 그쵸? 이렇게 맞죠? gx 이것이 2였다 즉 인테그럴 1에서 4까지 gx는 얼마? 6 이거를 알려줬어 이때 얘를 구하래 근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그리고 1,2라고 4,4를 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가 1일 때 4고 여기도 1일 때 4란 얘기죠 끝난 거 아니야? 여기가 얼마라고 지금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그쵸? 그리고 여기를 모른다 이런 얘기죠 이쪽을 모른다 맞죠? 그러면 전체 넓이가 얼마야? 4, 4, 16 빼기 여기의 넓이 1 그러면 지금 여기의 넓이만 남았어요 거기서 6 빼면 여기의 넓이 남는 거죠? 그럼 얼마야? 9 여기가 9야 9를 3분의 1 했으니까 3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얘는 위에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 이거 하나 들어간 것 때문에 난이도가 상승한 거죠 급상승한 거죠 사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뭐 적분을 하기를 해 뭐를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수시로 지금 물어본단 말이야 요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 아주 옛날에 배웠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배운 것들인데 그때 배울 때마다 매번 복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특히 수민이 같은 경우는 이과니까 갔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 엄청 많이 할 건데 어느 걸로 하면 이걸로 하면 이걸로 해도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fx가 있는데 fx에 대해서 얘는 얘기해 놨잖아 근데 fx가 아니라 f의 1 플러스 x로 해놓으면 얘를 또 평행이동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치? 1,2라고 4,4를 지나는 요놈을 얘 같은 경우는 x축으로 마이너스일 만큼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놈에 대한 놈이니까 얘를 또 옮겨야 되잖아 이렇게 또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자 64번 한번 해보세요 어서와 64번 아니 근데 또 어제 정신 파진 놈이 가방을 놓고 왔어 이게 앉아도 돼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야 왜? 왜 어려워요?
플러스면 모르겠는데 마이너스고 또 말도 안 되는 게 1이고요. 6이야. 4고 2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알겠다 이거야.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그쵸? 근데 2에서 6, 자 1 집어넣으면 6이고 4 집어넣으면 2인데 요 역함수는 얘를 이 방향으로 봤을 때 y축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거죠. 이렇게 그걸 뺐대. 뺀 거에 넓일 거라. 그럼 우리는 여기를 번호를 매겨볼게. 이렇게. 그러면 얘의 넓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1 더하기 2죠. 빼기 얘의 넓이는 1 더하기 3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의 넓이는 이렇게 생긴 것을 오늘 사각형을 묶었는데 하지만 없어진다는 얘기죠. 결정이. 그럼 결과적으로 2 빼기 3을 구하라. 그럼 2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얘가 3이고 얘가 2니까 6이죠? 3의 넓이는 여기서까지 1이고 여기서까지 4니까 4죠? 그래서 2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치? 이렇게. 너 봤어? 위에 거? 네. 그냥 여기 나와 있는데 봤어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f의 x-m 이거 fx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죠. x 대신에 x-m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a, b 여기까지의 이 적분값이나 얘를 n만큼 평행 이동하고 이것도 n만큼 가면 넓이는 동일하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쵸? 당연한 얘기잖아. 자, 이렇게 생긴 놈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나 얘를 이만큼 이동시켰는데 얘네들의 값도 이만큼 이동시켰어. 그럼 당연히 넓이 같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5.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는 1이래요. 연속함수에 대하여. 그 다음에 f의 x 플러스 2에서 fx를 뺀 것이 이걸 만족한다. 이걸 만족한대. 근데 요거의 값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이렇게 있는데 연속함수가 근데 마이너스에서요. 마이너스에서 0. 요거를 구하래. 근데 요거를 이용해야 돼. 그러면 뭐 어떻게 하지? 자, 보거나 같으면은 이거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 것 같아? 요 식을 뭘 이용해야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푸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이게 더 이제 중요하죠. 요 식에서 어떻게 해야 얘를 구할 수 있을까? 자, 분명히 이걸 구하라 했으니까 이런 꼴이 나오려면 적분을 해야 돼. 이 전체 상황을. 적분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인테그럴 마이너스 2에서 0을로 넣을까? 아니면 0에서 2를 넣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한번 넣어볼게요. 양변의 인테그럴 씌우면 합차는 따로따로 가도 되니까 인테그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f의 x 플러스 2 빼기 얼마?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fx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런데 요 놈을 잘 보잔 말이에요. x 플러스 1을 fx로 고치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죠.
요게 fx로 바꾸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야 돼요? 이만큼. 2만큼 이동해야죠. 그래야 식에서는 x-2가 들어가는 거니까. x축으로 2만큼 이동시키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fx가 되죠. x 대신에 x-2가 들어가니까. 이해돼 이제? 그러면 이만큼 이동했으면 얘네들도 다 이만큼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럼 넓이 같으니까. 얘는 2가 되고 0이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빼기. 이렇게 했더니 계산 적분하면 얼마야?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요거죠? 됐죠? 0 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 앞에 마이너스 있죠? 조심해야 되지. 이거니까.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니까 6. 6이야. 6이 이거래. 그런데 어떻게 구하죠? 자, 처음에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를 1이라고 한다면 1 플러스 2가 1이죠, 지금. 얘는 0에서 2가 2잖아. 2 빼기 1은 6이란 얘기죠. 얘는 2 더하기 1이 1이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몇 번이야? 1 구하는 거죠. 그러면 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1이 5. 따라서 1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2분의 5였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쭉 풀어주면 뭐 별거 아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요거하고 접목시킬까 또 얘하고 접목시킬까를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반드시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봐야 되는 게 선생님이 풀어줬다 하더라도 다시 풀어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야. 혼자서 풀려고 그러면 또 안 풀립니다. 모르면.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평행이동하면 그만큼 똑같다라는 내용이 요 내용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치? 이렇게 된다. 이걸 사용을 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다 됐죠? 자, 이번에는 적분식의 미분식 해석 및 넓이 해석. 이거는 66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 본인이 미분의 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67번 이런 거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66번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66번. fx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걔는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라지 fx는 요거다. 무슨 관계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보고 fx와의 관계를 만들려면 미분해 보면 되죠. 그러면 라지 f 프라임 x가 이 미분하면 뭐 됩니까? fx 되는 거죠? 이거 배웠잖아. 인테그럴 a에서 x ft dt 이거 d dx 이렇게 하면 fx 이렇게 된다고. 그치? 맞죠? 응? 이잖아. 그러면 라지 fx를 미분한 거의 그래프구나. 이거 미분에서 많이 배웠던 거야. 미분한 것의 그래프구나. 미분한 거의 그래프는 이런 점이 의미가 없죠. 어디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점이 의미가 있었죠. 이거 뭘 써줬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따져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fx가 0이 될 때가 0이 되는 지금 마이너스 1이나 2일 때가 무슨 fx는 뭘 갖는 점이야? 극대 극수를 갖는 극점일 때죠? 그쵸? 이거에 미분한 게 이거니까 미분한 것이 0이 될 때의 x값일 때 극대 극수를 갖잖아. 맞죠?
그럼 마이너스일 때 x가 마이너스일 때 무슨 점 가져? 음수였다 양수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극소. 극소를 갖고 x가 2일 때가 플러스였다 내려갔다는 얘기니까 극대를 갖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런 의미들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미분한 거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 찾는 거.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찾는 거.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이제 따져볼게. 미분과 적분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라지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갔냐? 맞네요. 그러면 극대값은 3입니까? 극대값은 어떻게 구해야 돼? x가 2일 때를 넣어야죠. 어디다? 원래 fx에다. 원래 fx 나온 게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잖아. 넣어봐. 2 넣었더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t.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가 극대값이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걸 적분한 게 fx의 값이니까. 라지 fx의 값이니까. 이 넓이가 얼마예요? 여기서까지 3이고 여기서까지 2니까 넓이 3 맞네요. 맞죠? 됐지? 그 다음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야? 극소 가질 때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넓이가 있어 없어? 없죠? 0이고 얘는 3이야.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1일 때 0이래. 여기죠? 2일 때 3이야. 여기죠? 그럼 이 함수는 여기서 극소니까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나 봐. 그치? 뭐 요놈에 대하여 양수 a에 대하여 fx 플러스 ax는 0은 서로 다른 이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와 뭐에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비교하는 거죠. 서로 만나는 점이 세 점이라는 얘기죠. 이 함수는 a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음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이라는 얘기야. 이런 점 맞습니까? 이런 점 됐니?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에서 만나고 있니? 그러고 있죠. 서로 다른 세실근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만나게 되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너네들 의심이 가는 게 선생님 직선이고 직선인데 왜 갑자기 곡선이 됐죠? 직선이면 1차잖아. 적분하면 2차 되죠. 2차는 곡선이잖아. 1차는 직선이고. 그러니까 곡선으로 표현한 거야. 알겠어? 미분한 게 직선이면 적분하면 2차니까 2차는 2차 곡선이라고 해서 2차로 된 것은 너희들 원방 2차로 이루어져 있죠? 2차 함수 2차죠? 다 곡선이에요. 2차로 된 것은 다 곡선입니다. 1차는 직선이고 그러니까 곡선으로서 이미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왜냐면 얘가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다 곡선이죠. 됐죠? 이러한 놈입니다. 지울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면 3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2차 함수 하나, 2차 함수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런 형태라는 얘기야. 다음. 그러면 67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보다시피 fx의 그래프는 이 정의에 의해서 딱 보니까 미분한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구나 판단할 수 있죠? 딱 암산으로 봐도 몇 번 아니면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겠죠? 왜? 0에서 극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치? 주소 알겠어?
왜 0에서 그 값을 안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미분함수의 그래프예요. 네. 미분함수의 그래프. 미분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아래로 중요한 게 아니라 x축보가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마이너스면 0보다 작은 데에서는 음수 내려가고 미분한 게 음수라는 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내려가다가 멈췄죠. 0 됐죠. 그러니까 이 미분값이 여기서 0이 됐다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값이 아니죠. 네. 한번 봐봐. 보면 극값, 극값, 극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그럴 수 없어.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풀었으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되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결혼 시점은 왜 이렇게 많이 다녀? 네? 그럼 맨날 매주 토요일마다 뷔페는? 아니, 오늘은 아빠 아시는 분 부동산 어. 집 아들이래요. 그래서 완전 맛있는 거 먹고. 아, 63빌딩 가서 밥 먹어. 뭐 부동산 가서 그 뭐야 뷔페 가서 밥 먹어. 뭐 맨날 그래. 그거나. 진짜 클라스가 달라요. 부동산 집이랑. 야 부동산이 뭐 잘 산다고 부동산 집 아들이라. 와, 아니 뷔페예요. 어. 일식하고 한식하고 양식이 다 따로 있어요. 원래 그렇지 않나? 아닌가? 안 그래도. 너 저기 다음 주부터는 금토일이다. 금토일. 네. 금요일 날 3교시야. 3교시. 그 3명만 금요일 날 하는 거니까. 알겠어? 그럼 몇 번이 돼야 돼? 뭐 무슨 값만 알면 됩니까? 극소수. 그래 극소값이 얼마가 되는지 알면 되죠. 그러면 극소일 때가 3일 때 극소니까 일단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맞죠?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인테그럴 2에서 3까지 ftdt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2에서 3까지 뭐 한 이쯤 될 거 아니야. 그치? 아 뭐야 이거. 이거 뭐 벌써 나왔잖아. 3일 때 5번이 정답이야 그냥. 구할 것도 없이 3일 때가 극소니까. 그쵸? 5번이 정답이죠? 이거는 3은 여기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 그쵸? 3일 때 극소가 아니잖아. 그냥 바로 5번이죠. 너무 쉬운 거죠. 자, 이제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알면 좋고 몰라도 되긴 해요. 알면 좋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알고 있으면 너희들의 어떤 내공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보너스 10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뭐 13번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건 됐고 아직은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기는 이미 너희들이 암기를 나중에 해도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암기를 해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x의 n승일 때 x의 n승일 때 x의 n승 얘만 있을 때야. 그러니까 x제곱이라 세제곱이나 네제곱이나 그랬을 때 얘네들로 이루어질 때 0에서 1까지입니다. 꼭 0에서 1까지로 나눠지는 둘의 넓이의 비는 n대 1이다. 즉 무슨 소리냐면 얘가 2차 함수야. 근데 여기가 1이래. 얘도 1이래. 맞죠? 1 집어넣으면 1 되죠? 네. 그랬을 때 여기와 여기의 넓이의 비는 2대 1이라고. 2대 1이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 만약에 n승이라고 해봅시다. n이어도 1일 때 1찐하죠? 그럼 얘 적분하면 얼마야?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승 이거잖아. 여기에 뭘 집어넣을 거야? 0, 1 집어넣을 거죠? 네. 그럼 1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1이죠? 뭐가? 여기의 넓이가. 맞지? 근데 전체 넓이는 얼마죠? 사각형의 넓이가 1이죠? 그럼 1에서 빼봐.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빼기니까 n 되죠?
여기의 넓이는 m 플러스 1분의 n이 된단 말이야. 네. 여기는 m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그럼 얘와 얘 b가 n 대 1이잖아. 맞죠? 그러면 2차면 2대 1, 3차면 3대 1, 4차면 4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뭘 의미하는지? 자,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알고 있으면 유리한 거, 좋은 거, 딱 x의 n승이나 이런 걸로만 딱 됐을 때, 그래서 이런 도형의 값으로 될 수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봐봐. 이것도 이렇게 생겨면 어때? 얘가 12고 5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세이 나온다 했을 때 봐라라고 얘기를 했죠. 뭐 요거를 이렇게 쪼개면 되죠. 이렇게 쪼개면 되죠. 여기가 5일 때 여기도 5야. 맞죠? 그리고 여기도 5가 되고 여기도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놈에 대하여 우리는 S1 플러스 S2, S3의 합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이놈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를 원점으로 놓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의 비나 우리가 구하기 편한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5,5를 지나야 되니까 얘는 y는 x의 n승 중에서 어떤 놈일까? 5 집어넣으면 얼마 돼야 돼? 5가 나와야 돼. 5일 때 얼마? 5의 n승인데. 맞습니까? 5 집어넣으면 y값이 5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5일 때 5면은 이게 x가 1인데, x가 1이래. n이 1인데, 그럼 직선밖에 없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상하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면, 요 길이를 우리는 1로, 여기도 1로 봐. 1로 봐요. 여기도 1로 보고, 얘도 1로 봐.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마찬가지로 어차피 B니까 B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의 B가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되죠. 여기하고 여기의 B도 2대 1이어야죠. 그치? 1로 봤을 때 B, 넓이의 B는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다 치었을 때.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둘이 더한 게 얘는 S3는 4고요. 얘는 1, 1이니까 2.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어차피 실제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너스 11 볼게요. 봐봐요. 이번에는 얘가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알파 베타면 여기에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6분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다. 이렇게 배웠죠? 이게 S1의 넓이야. 이게. 됐죠? 그 다음에 S2의 넓이. 여기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이 넓이라는 건 뭐냐면 요 점, 알파라는 점에서 접하고 베타라는 점에서 접하는 여기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어떻게 된대? 이것의 2분의 1이 된다. 즉 요것의 넓이의 반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와 A, B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2대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점이 접점입니다. 접점이 각각의 해가 될 때의 B가 2대 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사실 뭡니까? 얘하고 얘하고 더한 거죠? 더한 게 요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해보는 게 직접 요거 가지고 따져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따져보면 이렇게 나와요. 접하고 접하는 놈이 만나게 되는 놈 실제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요 점에서의 접선의 마이너스 요 점에서의 접선의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만나는 근데 이게 또 좌우 대칭이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가 뭐겠어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맞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얘가 좌우대칭이니까 2차 함수니까. 그치?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접선의 방정식과 이 접선의 방정식이 만나는 교점이 이거일 텐데, 이걸 집어넣었을 때 높이하고 이거 해보면 이 놈하고 이 전체의 넓이의 비가 3분의 2가 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분의 2가 얘라는 얘기는 얘가 3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 결과적으로 2대 1의 비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다는 얘기야. 아, 이렇게 접할 때 얘는 2대 1이구나. 여기와 여기로 이루어진 놈은 2대 1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우리가 문제 풀기에 굉장히 쉬워진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y는 x제곱과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죠? 0, 마이너스 1에 두 곡선의 근, 이 곡선의 근 접점이 있을 거야. 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b분의 a로 나타낸대. 그러니까 어디의 넓이? 여기의 넓이를 b로 나타낸대. b분의 a로 나타낸대.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볼게. 자, 생각을 해볼게.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에서 요거의 근 접점을 우리는 t, t제곱이라 써도 되지? t, t제곱이라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얘 미분하면 우리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얘 미분한 거 2t가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y-t제곱은 x-t. 왜 유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얘를 지나야 되니까 0,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t제곱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는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얘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1은 0. 즉 t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얘가 1일 때 얼마야? 1,1이고 얘가 마이너스 1,1이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직접 여기서 이걸 뺀 거에 대한 이 적분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되지만, 쌤이 맞아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이거를 y축으로 한 칸 내려봐. y축으로 한 칸 내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접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한 칸 내리면. 그럼 이 넓이나 이 넓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1 되고. 됐지? 이 넓이나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쌤이 이거하고 이거의 넓이의 비가 2대 1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뭐분의 6분의 a의 1의 베타 이거에서 이거 뺀 거 2의 몇 승? 3승. 즉 6분의 8 3분의 4가 얘의 넓이야. 얘하고 이거의 2대 1이니까 이거의 반이잖아. 즉 3분의 2가 이거구나. 적분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구했잖아. 그러면 3분의 2 둘이 더하면 5. 이렇게 이럴 때 써먹으라고. 이럴 때. 그렇구나. 2차 함수일 때.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근데 뭐 정 모르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죠? x제곱 빼기 이 직선이 뭐였어요? 이 직선이 t가 이거였으니까 t1 집어넣으면 y는 2x-1 플러스 1 즉 2x-1 이게 2x-1이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뺀 거에 인테그럴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그쵸? dx 이거 계산하면은 여기의 넓이 나오잖아. 그거의 2배. 물론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이거는 뭐 저번에 했었죠.
자, 이렇게. 자, 등적평형. 넓이 B가 A의 2배라고 나왔대,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이차 함수에서 B의 넓이가 A의 넓이 반이면 요 대칭축의 X축. 그쵸? 시점의 X. 거기까지 여기 좌우 똑같으니까 여기까지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인테그럴 fx고 0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꼭 시점에 잡힌 q까지의 넓이가 0이다. 왜 여기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접근해서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그렇죠? 이거는 등적평형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고요. 하나 더. 자, 3차 함수에서 알아두면 좋다라는 게 3차 함수에서 만약에 얘와 얘가 넓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요 점은 얘와 얘의 중점이다. 넓이가 같다고 그러면 중점이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어떤 직선에 의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얘와 얘의 넓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와 여기 만나는 x축의 중점에 잡힐 때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다음 마지막. 요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요거 됐고요. 자, 중요한 얘기인데요. 방금처럼 이렇게 잘렸는데 얘와 얘의 넓이가 같대.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는 아까하고 다릅니다. 아까는 여기하고 얘가 넓이가 2배일 때였고 얘는 얘와 얘의 넓이가 같대. 우리가 이거 찾아내는 거 되게 까다로울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이차 함수가 이렇게 만나고 x축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의 좌표를 구하라. 까다로울 수 있다고. 그쵸? 넓이 같을 때. 물론 이거는 알고 있지. 여기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만 얘와 얘가 넓이가 같대. 근데 여기의 좌표를 구하래.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라는 건 나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넓이가 같을 때. 물론 이 함수가 예쁘게 그냥 우리가 상수로 줄까? 안 주겠죠. 뭐 y는 몇 x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지 않고 문자가 섞여 있겠죠. 얘처럼 이렇게. 그랬을 때 넓이 같다라고 하면 아 여기는 여기와 여기의 길이의 비가 1대2인 점 이라고요. 자 해볼게. 73번. 보다시피 여기가 1 알려줬고요. 두근이 1하고 a죠. 그러니까 여기가 a야. 넓이가 같대. 그럼 우리는 이건 알고 있어. 인테그럴 0에서 a까지 6의 x-a가 0이라는 걸 알겠죠. 근데 이걸 계산하기가 쉽니? 그렇게 쉽지 않을걸? 전기하면 3차 나오고요. 3차에다 a 집어넣어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3차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 얘 적분하면 저거 전기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6 들어가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6a인데 얘 적분하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6ax 요거에 0a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a 집어넣으면 2a의 3승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의 a의 제곱 플러스 6a 제곱 이것은 0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우리는 방금 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얘가 1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길이가 2라는 얘기죠? a 얼마다? 3. 암산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래서 보너스인 거야. 알면 좋은 것. 됐죠?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여기 속도와 거리 요 얘기를 하고 적분을 마무리합니다. 알겠죠? 속도와 거리까지 하고 적분을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까지 한 거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다 이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들도 다 올라가 있고. 자, 속도와 거리.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가 기존에 거리, 시간과
거리로 이루어진 식을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 뭐가 나왔습니까? 속력이 나왔죠?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속력이 나왔어요. 그럼 거꾸로 속력과 시간으로 이루어진 이 식을 거꾸로 시간에 대해서 항상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야. 적분하면 그때 간 거리가 나오는데 간 거리가 나옵니다. 그때 거리가 나오겠죠? 근데 이 거리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거리라기보다는 위치야. 위치. 왜냐면 봐봐. 우리가 시간과 거리로 이루어진 식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고니가 있는데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 아니 신발을 벗어놓고 이렇게 있어. 뭐 그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공을 던지려고 지나가는 보민이를 맞추려고 그래서 보민이가 이렇게 오고 있어서 휙 던졌습니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높이에 관한 식이 있을 거 아니야? t에 대해서 높이가 뭐 마이너스 t제곱 뭐 마이너스 3t 플러스 20이다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이차함수를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높이는 자 여기 있을 때의 높이랑 여기 있을 때의 높이랑 똑같죠? 시간만 다를 뿐이지. 그쵸? 맞죠? 여기 있을 때의 높이랑 여기 있을 때의 높이랑 똑같단 말이야. 높이는. 그러면 봐봐. 거꾸로 속력에 관한 식이 있는데 t가 3일 때 여기가 3초일 때라고 합시다. 여기가 t가 6초일 때라고 합시다. 그러면 3일 때의 거리나 6일 때의 거리나 같을 수도 있죠. 그 거리가 같다는 얘기는 위치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얘를 적분하면 그때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갔다 내려왔잖아.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가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위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적분값으로는 플러스일 것이고 내려가는 것은 적분값으로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위치가 맞다. 그럼 현재의 위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이 속력만 나와 있는 식에서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0에서 t까지 시간 동안에 아니면 뭐 0초에서 지금 던지기 바로 적전이 0이죠. 0에서 뭐 5초 동안에 거리 위치는 처음의 위치에다가 내가 원점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m 앞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는 여기선 나와 있지 않아요. 문제에서 그냥 주어주지. 주어지지 않으면 원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럴 0에서 그 시간 동안 속력이나 ft, dt를 이렇게 계산한 게 5초 후에 위치가 된다는 얘기죠. 5초 후에 위치가 된다. 그러면 위치는 이거지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이 적분한 값입니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요? 위치는 예를 들어서 여기야. 여기에 있어. 그럼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 이만큼만 움직였어요? 높이로만? 아니죠. 이만큼 움직였고 이만큼까지 움직인 거죠. 이만큼 움직였고 이만큼 움직였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움직인 거리는 여기에 넓이와 똑같은 거야. 절대값이 이거와 같다. 오케이?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얘가 의미 없죠. 실제로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움직였습니까? 하니까 이때의 넓이와 같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과 똑같냐면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움직였대. 그래서 여기까지 움직였대요. 뭐 얘가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치는 적분값이야. 여기가 만약에 4가 나왔고 얘가 1이 나왔다. 그럼 적분값 얼마입니까? 3이죠. 3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왜? 앞으로 갔다가 이 아래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뒤로 이만큼 바꿔서 왔다는 거예요. 4만큼 갔고
1만큼 바꿔서 여기 있으니까 여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움직인 거 위치는 3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런데 실제 움직인 거리는 4 같고 1 같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의 넓이 합이죠. 그래서 5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죠. 요 의미 파악만 하면 요 단어는 끝난 거예요. 요 의미 파악만 하면 끝난 거다. 자, 그래서 책으로 돌아볼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가 시각 T에 대한 속도를 나타내는 걸 VT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P의 위치를 나타냈다. 자, 시각 T에서의 P의 위치는 처음 시작 지점이 원점일지 어딘지 모르잖아. 처음 시작 지점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서 그 시간까지의 적분값. 그죠? 속도에 대해서 속도를 T에 대해서 즉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거야. 그럼 A에서 B까지 변화한 건 얘만 되겠죠. 실제로 변화한 것은 이만큼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즉 넓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넓이가 된다. 그 다음에 속도가 제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던진 걸로 따지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의 의미일 수도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속도가 0이라는 것은 물체가 정지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5번을 볼게요. 수직선을 움직이는 두 점 A, B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했대. 근데 T초의 속도가 얘와 이렇고 이렇대요. 두 출발 후 두 점 A, B가 서로 만난다? 만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위치가 같을 때 만나는 거죠? 얘와 얘가 위치가 같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얘의 위치를 구하고 싶어. T초의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얼마? 인테그럴 0에서 뭐 x까지. x일 때 만났다고 칩시다. 6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t 플러스 4 이거와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같을 때를 구하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여기 얼마? 3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2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t는 이거는 t세제곱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t 얘로 넘기면 t 3승 마이너스 4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t는 0 그러면 t가 언제일 때 0일 때와 그쵸?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3일 마이너스 3일 때와 1 이때가 위치 같은데 0일 때는 출발 후니까 당연히 둘이 같은 지점에 있었으니까 0일 때 당연히 같이 있는 거죠. 위치가 필요 없고 2회 만나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77번 볼게요. 그래프를 직선으로 흔히 많이 표시가 되는 이유는요. 직선으로 표시됐다는 얘기는 굳이 적분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안 해도 되죠? 그냥 도형의 넓이를 구해버리면 되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원점에서 출발 그린 것 같았다. 이 물체가 원점을 통과하는 시각은 언제입니까? 원점을 통과했다? 그러면 갔다가 어느 순간 갔다가 다시 와서 원점을 통과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만큼 갔다가 다시 와서 그 말은 위치는 제로지만 움직인 거리는 서로 그러니까 적분해서 0이 되는 것을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죠. 그럼 언제일 것 같아? 딱 봐도 요 넓이와 요 넓이 같잖아요. 요 지점에서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이만큼 갔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만큼 다시 온 거 아니야. 적분값은 얼마? 2라는 지점에서 원점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원점을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간 거죠. 그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야.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 밑에 그 다음 것도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뭘 볼까?
28번 한번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6초 동안 움직인 것의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겼대.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움직인 거를 몰라. 0에서 6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야.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에 넓이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넓이 하라는 얘기죠? 맞지? 실제로 움직인 거니까. 그러면 요거 어디다 갖다 붙이면 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5.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3. 높이는 2. 그러면 3 플러스 5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실제로 움직인 거리죠? 그래서 8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T초의 위치는 어디야? 위치는 얼마입니까? 위치는 T초의 위치는 어디야? 0에서 6까지 간 위치나 0에서 4까지 간 위치나 똑같죠? 얘 넓이가 같기 때문에. 맞죠?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일 테니까 여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4, 여기는 2, 그러니까 6. 그쵸? 위치는 6의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아까처럼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해주면 실제 움직인 위치가, 거리가 되는 거죠. 됐지?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 미분에서는 좀 어려웠는데 조금은 위치와 이거 가지고만 따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누가 2 미적분 2에 들어가면 요게 아니라 이제 곡선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이런 것의 거리를 구하라는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런 것도 나와요. 이과생만 배워요. 이런 거 배우는데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나오려나 어떨려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XY가 움직이는 거에 대하여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 Y에 대해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 루트 씌우면 이제 나오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첨부될 것이다. 이과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적분 다 끝냈어요. 적분 다 끝냈어요. 다음 시간에 센수화 가지고 오세요. 알겠지? 그리고 교과서나 센수화, 그쵸?